지난 영상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가 경험할 수 있는 단기 균형에 관해 논했습니다. 총수요 총공급 곡선상에서 양의 산출갭과 음의 산출갭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소 한 걸음 쉬어가는 시간으로 한 나라에서 양의 산출갭과 음의 산출갭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관해 논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용어는 총수요 충격과 총공급 충격입니다. 우리는 몇몇 그래프를 사용해 양과 음의 수요 충격과 음과 양의 공급 충격을 도식화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총수요 충격 또는 총공급 충격 이후 어떻게 단기적으로 새로운 균형을 찾아 조정될지를 논하겠습니다. 자, 수요 충격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양의 수요 충격부터 정의하겠습니다. 그 뒤 우리는 양의 수요 충격이 한 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의 수요 충격은 총수요의 증가가 있을 때마다 발생합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증가로 인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국가 지출 중 하나의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했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그것이 미칠 효과를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 시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합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는 모든 물가 수준에서 재화와 용역 소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총수요는 AD1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당 국가의 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봅시다. 단 물가 수준에는 일단 변동이 없으며 물가 수준은 새로운 총수요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미시경제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주 친숙한 내용일 겁니다. 특정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상응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인상이 없다면 소위 단기적인 불균형이 존재하는 겁니다. 거시경제학의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의 자산 증가와 소비의 증가로 인해 총수요가 증가하는데도 물가가 변하지 않는다면 산출물 수요량이 산출물 공급량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내 재화와 용역이 부족하게 됩니다. 총수요 증가에도 상응하는 물가 수준 인상이 없다면 말이죠. 미시경제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불균형이 존재하면 이 경우 해당 시장은 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조정해야만 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양의 수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새로운 균형 물가 수준 PLE가 생겼습니다. 재화와 용역의 물가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사업체는 산출량을 증산할 경제적 요인이 생깁니다. 아울러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산출물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가계는 그 직전의 부의 효과로 인해 산출물 수요량을 늘렸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를 YE1이라고 명명합니다. 단기 총공급과 총수요 AD1의 교차점에 생긴 균형입니다.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증대는 완전 고용 수준을 초과하는 산출량 증가를 유발합니다. 평균 물가 수준이 상승했는데 이를 일컬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이 경제에서의 산출물 수요량 증대와 산출물 공급량 증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의 수요 충격은 총수요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당연히 음의 수요 충격은 총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총수요가 감소한 까닭은 소비와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에서 이자율이 인상된다고 하면 새로운 설비 자본과 기술 자본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민간 부문 투자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투자가 감소했다는 말은 모든 물가 수준에 상응하여 국내 기업과 가계의 재화와 용역 수요량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원래 물가 수준인 PLE를 유지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불균형이 생길 겁니다. 산출물 수요량이, 그걸 YD라고 명명합니다. 산출물 공급량보다 더 밑돌게 되므로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잉여를 초래합니다. 균형을 회복하려면 균형 물가 수준은 하락해야 하며 그에 따라 가계와 기업, 정부와 외국인의 산출물 수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내 제조사의 산출물 공급량도 감소합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PLE에 해당하는 새로운 균형 물가와 그에 따른 YE1에 해당하는 새로운 균형 총생산 수준입니다. 음의 수요 충격은 소위 디플레이션의 원인입니다. 이것은 평균 물가 수준의 하락입니다.
또는 완전 고용 상태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이것이 단지 인플레이션율의 하락, 즉 디스인플레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달리 말해 여전히 양의 인플레이션이지만 경제가 완전 고용에 해당할 시기보다는 그냥 낮아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하락이 실제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인플레이션율의 감소를 보게 됩니다. 음의 수요 충격은 총생산 감소, 물가 수준 하락을 초래하고 원래 균형 수준보다 더 밑도는 새로운 균형 수준의 국민 총생산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이 경제에는 이제 경기 후퇴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경기 후퇴갭에 관해 논한 바 있습니다. 자, 경기 후퇴갭은 음의 수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갭은 양의 수요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총공급 충격에 관해 논의해 봅시다. 이번엔 음의 총공급 충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음의 총공급 충격은 한 나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음의 총공급 충격은 단기 총공급 감소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에너지 물가 상승이 있다고 칩시다. 모든 사업체는 무엇을 생산하건 상관없이 전기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전기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 곡선의 내향 이동이 예상됩니다. 재화와 용역 생산에 더 큰 비용이 드니까요. 물가 수준이 PLE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이 나라에선 재화와 용역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산출물 공급량 YS가 산출물 수요량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은 재화와 용역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경제는 새로운 균형 물가 수준과 새로운 국내 총생산 수준으로 조정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물가가 상승하면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균형 물가 수준의 등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물가는 기존 물가 수준일 때의 공급량에서 상향된 공급량 증가를 유발할 것이며 아울러 산출물 수요량의 감소를 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물가 수준에 상응하여 새로운 균형을 달성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영상의 양의 수요 충격 부분에서 보았던 것과 빼닮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유형의 인플레이션을 일컬어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한 나라의 생산 비용 증가와 총공급의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국민 총생산의 감소를 유발하면서 새로운 균형 Y21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와 함께 경기 후퇴갭도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기 후퇴갭의 원인은 재화와 용역의 수요 감소가 아니라 공급의 감소 탓입니다. 물론 양의 공급 충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양의 공급 충격. 양의 공급 충격은 생산비 감소로 인해 총공급이 증가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했다고 칩시다. 기업들은 이제 마음껏 환경적으로 가장 해로운 방법으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가 수준에 상응해 미국 기업들은 더 많은 산출량을 생산하기를 바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기 총공급이 SRAS1로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가 수준이 원래 수준인 PLE를 유지한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물가 수준이 총공급의 증가에 따라 하락하지 않으면 산출물 공급량 YS가 산출물 수요량보다 더 웃돌기 때문에 잉여 산출물이 생기게 됩니다. 미시경제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화의 생산 과잉이 존재하면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거시경제학에서도 물가 수준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물가 하락에 따라 가계와 기업, 정부와 외국인의 산출물 수요량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균형을 달성합니다. 이것은 PLE라는 새로운 균형입니다. 다시 말해 물가가 하락하는 걸 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양의 공급 충격 이전에 존재한 인플레이션율 수준이 어떤가에 따라 디스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완화일 수도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하락하면서 Y21에 해당하는 국민 총생산의 새로운 균형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상이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양의 수요 충격에 관해 논했습니다. 양의 수요 충격은 총수요 증가를 유발하여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균형 수준의 총생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음의 수요 충격에 관해서도 논했습니다. 음의 수요 충격은 디스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과 국민 총생산 감소를 유발하여 경기 후퇴갭을 유발합니다. 다음은 공급 충격으로 넘어갑니다. 음의 공급 충격이라 불리는 갑작스러운 국내 생산 비용의 상승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아울러 그 나라의 균형 총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 후퇴갭을 유발합니다.
생산 비용 하락을 유발하는 규제 완화나 그 밖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양의 공급 충격은 디플레이션 또는 디스인플레이션과 균형 수준의 국민 총생산 증대를 유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시한 국가를 상대로 한 4가지 시나리오 중에 단기 총공급의 증대가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단기 총공급 증가가 실제 의미하는 바는 해당 국가가 경제 성장과 총생산 증대, 물가 수준의 안정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른 한 나라의 총생산에 대한 장기 조정에 대해 논하겠습니다.